당신이 우울하고 불안한 진짜 이유가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마다 당신의 뇌 속에서는 조용하고 끔찍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탠퍼드 의대 교수이자 중독 치료의 권위자 애나 렘키의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쾌락을 쳐줄수록 왜 고통스러워지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밝혀냅니다. 이 책 도파민 네이션은 현대인들이 겪는 알 수 없는 무기력과 우울감의 원인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저자는 우리의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저울에 비유하는데요. 이 저울은 평형을 유지하려는 성질, 즉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콜릿을 먹거나 쇼폼 영상을 보며 쾌락을 느낄 때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뇌는 곧바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편인 고통 쪽으로 저울을 꾹 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불쾌감, 즉 현자타임의 정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도파민 과잉 상태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맛있는 음식이나 자극적인 볼거리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뇌를 자극하는 보상들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쾌락의 저울을 누르다 보면 우리 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과도한 쾌락 자극에 적응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를 줄이고 만성적인 도파민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즉, 평범한 일상에서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메커니즘이며 현대인들이 겪는 풍요의 역설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망가진 저울을 고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도파민 단식을 제안합니다. 최소 4주 동안 자신의 뇌를 자극하던 모든 중독 대상, 스마트폰, 술, 게임 등을 완전히 끊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끔찍한 금단 증상과 고통이 따르지만 이 시간을 견디면 뇌는 스스로 치유 시스템을 가동하여 저울의 수평을 맞춥니다. 더 나아가 찬물 샤워나 고강도 운동처럼 의도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면 뇌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파민을 분비하여 건강한 쾌락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쾌락을 쳐주면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을 져주면 쾌락이 따라온다는 이 놀라운 반전은 우리 삶의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또한 이 책은 솔직함의 힘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중독 상태와 부끄러운 행동들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뇌의 보상 회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치유가 시작된다는 임상 결과들을 제시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중독은 강화되지만 드러내면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환자들을 치료하며 겪은 수많은 사례와 심지어 본인이 로맨스 소설 중독에 빠졌던 경험까지 솔직하게 고백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건넵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쾌락과 고통의 저울을 이해하고 넘쳐나는 자극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균형 감각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해야만 행복해질 것 같은 강박에서 벗어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실천적인 해결책인 DOPA, 8단계 법칙과 4주간의 도파민 단식이 우리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제 노트북 앨럼을 통해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즐길 거리는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공허하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오늘은 스탠퍼드 의대의 애나 렘키 박사 연구를 바탕으로 이 지독한 쾌락과 불행의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인데 대체 왜 우리는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쾌락을 향한 무분별한 질주는 결국 고통으로 끝난다. 정신과 의사 애나 렘키츠의 이 한마디가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바로 그 행동이
사실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아주 서늘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이 행복의 역설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과잉 자극의 시대에 살게 된 걸까요? 소셜미디어, 새벽 배송, 온갖 OTT 서비스까지 정말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램키 박사는 이걸 마찰 없는 사탕가게라고 표현했는데 와,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닌가요? 언제 어디서든 달콤한 자극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겁니다. 밤 늦게까지 의미 없이 SNS 피드를 넘기고 딱히 필요도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지르고 입이 심심해서 자꾸만 간식을 찾는 것들.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뇌에 도파민을 그냥 콸콸 쏟아붓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는요, 아직도 모든 게 귀하고 부족했던 수렵 채집 시절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지금처럼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들을 감당하도록 설계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진화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체 우리 뇌는 이 과잉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 복잡한 신경과학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쾌락시소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도파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쾌락물질, 행복 호르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도파민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원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물질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쾌락이랑 고통이 뇌의 똑같은 곳에서 처리된대요. 마치 시소의 양끝처럼요. 한쪽이 불쑥 올라가면 우리 뇌는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반대쪽을 꾹 누르는 겁니다. 자, 이 시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뭔가 즐거운 거라면 시소는 당연히 쾌락 쪽으로 기울겠죠. 그러면 뇌는 균형을 맞추려고 즉시 반대편, 즉 고통 쪽에 무게를 실어서 시소를 다시 수평으로 만듭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시소의 중심점 자체가 서서히 고통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 기준선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램키 박사는 고통 쪽에 실리는 이 무게를 아주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바로 그렘린입니다. 우리가 쾌락을 느낄 때마다 이 그렘린들이 고통 쪽 시소에 우르르 올라타는 상상을 해보세요. 결국 나중에는 쾌락을 느끼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렘린들이 주는 불쾌함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려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그런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망가진 시소를 되돌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쾌락을 좇는 대신에 의도적으로 고통 쪽 시소를 꾹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균형이 안 맞잖아? 하면서 스스로 반대편, 즉 쾌락 쪽의 보상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외부 자극 없이 내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과학 용어로는 호르메시스라고 부릅니다.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 몸과 정신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원리죠. 여기 보이는 찬물 샤워나 좀 빡센 운동 같은 것들이요. 이게 바로 고통 쪽 시소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램키 박사는 이게 절대 자기 학대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목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뇌의 균형을 되찾는 회복에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도파민 단식을 제한하는데요. 특정 자극을 한 달 정도 완전히 끊어보는 거죠. 다만 이걸 시작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처음 한 1, 2주 정도는 금단 증상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막 바닥을 칠 수 있어요. 그 고통의 계곡을 무사히 건너야만 비로소 뇌가 리셋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진짜 지속 가능한 기쁨을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SNS에 올릴 맛집 사진, 여행 사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진짜 기쁨은 그런 과시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기쁨은 대반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현대적인 과잉에 저항하는 작지만 의도적인 행동들 속에서 싹트는 거죠. 소음을 좀 줄여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는 대신에 몸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런 작은 실천들 말이에요. 기쁨은 게으른 자의 몫이 아니다.
램키 박사의 이 말이 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진짜 기쁨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해서 얻어내야 하는 거라는 뜻이죠.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의 쾌락 고통시소를 건강하게 되돌리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로 그 선택이 진짜 기쁨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